계기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요거는 이제 상주시청과 남원동에서는 평소에 중앙시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필요했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마침 또 우리 행복설계사 선생님들이 상주에 배치되다 보니까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2층 실태 조사를 겸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또 복지사각지대 노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연계시켜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처음 봤는 우리 손 선생님이 멘붕이 어떻겠는데 한번 이야기하시죠. 좋습니다. 네. 처음에 이제 상가 2층이라서 제가 A동부터 P동까지 그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조사하게 됐는데요. A동에 맨 처음에 2층에 올라갔는데 그 이제 환경은 좀 깜깜한 환경이었고 그다음에 그 약간 미로식 복도로 돼 있어서 그 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좀 무서운 생각도 들고 또 이런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 그런 궁금함도 있었고 해서 그 이제 A동에서는 어떤 이제 거주하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께서 많은 정보를 주셔서 조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. 일단은 그 남자분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고요. 마음의 문을 많이 닫으시는 느낌이었고 또 여자 어르신들은 또 처음에는 좀 경계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또 그 매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많이 마주치고 또 인사하고 그런 가운데 마음 문을 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고 상담이 잘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대부분.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전입신고 대신분이 한 60~70%고 한 30% 정도가 전입신고가 안 된 분이 있고 또 그 상가에 있지만은 방을 옮기면서 전입을 주소 이전 안 하신 그런 상태도 있었어요. 그래서 모르고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자기가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봐서는 어느 정도 신청해보면 가능성이 있는데 몰라가지고 신청 못하신 분 우리가 또 사례관리팀이다 연결시켜준 사람 중에 또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결과 진행 중이고 한 분은 또 의료급여를 딱 받았으면 싶다 하신 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좀 일찍 갔었으면은 좀 그 혜택을 받으면서 그 문제는 이제 남편분이 요양원에 있다가 요양병원 올라가셨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 힘이 들다고 상담을 하고 읍면에 사례관리팀에 넣어가지고 사례관리팀이 한 일주일 후에 2주를 왔을 때는 남편분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어요. 그래 그런 경우를 좀 우리가 일찍 알았었으면은 그 부인이 남편에 대한 치료를 적절히 모여에 대한 후회를 좀 덜 했겠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한 분은 딱 우리가 마지막에 끝나기 한 일주일 전인가 한 분은 꼭 필요하신 분인데 사회복지가 저거 뭐 주거환경이든 생계급이든 꼭 필요하신 분인데 그분은 남하고 대화하기를 낯선 사람이 오면은 기피하신 분이라 꼭 필요하신 분인데 그 옆에 같이 장사하신 분이 남자분 조차하시가 이분 꼭 필요하시라 했는데 말을 안 하시려 그래요. 아직까지도 그분 조금 더 마음이 문을 열어가지고 좀 접근해가 어떤 복지 혜택을 드렸으면 싶은 분 한 분이 계십니다. 치매기가 좀 있어가지고 자제분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해다 우리 아들한테 절대 연락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신 분인데 옛날에 가게를 거기 있었던 분이에요. 가게는 지금은 나이가 있으니까 문 닫아놓고 우리 1층, 2층에 있는데 사람을 만나기를 좀 꺼려하는데도 2층은 아직 안내를 해주더라고요. 정신이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을 내가 조금 더 살갑게 좀 되었으면은 혜택을 연결시켜 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후회감 들긴 들어요. 그 이제 자기가 살려고 꾸며놓은 집은 두 칸을 틀어가지고
뭐 싱크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 나머지 한 칸에 사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뭐 해결 다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는 열악하지요. 그럼 방 한 칸인데 거기서 이제 주거를 다 활동하시고. 그렇죠. 그 한 칸의 평균 평수가 얼마나 되죠? 어떤 밑에 가게 형태로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게 평수에 따라가 달리 돼 있으니까. 그러니까 원룸에 보통 원룸에 3평, 4평? 네. 그 정도 있고, 두 개 태안 데는 한 6, 7평, 8평까지 나오니까 괜찮은 데 있고. 그러면 한 65세, 60세 전후로 그분들은 대화를 안 합니다. 통장님 모셔가가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, 입구에서 보면은 진짜 벽지가 탁 떨어져가, 이리 떨어져가 있는데도, 이건 필요한데, 이야기는 안 하시냐. 우리가 일단 전입식을 하든 알면은 동의해가지고 뭐 벽지든 장판이든 갈아줄 수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해요, 그분들. 필요 없다고. 아예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. 이런 딱 잘라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. 아침에 우리가 출근할 때마다 보면은 혼자 지팡이 짚고 꼭 해가지고 사람 오는 거 왔다 갔다 장날도 왔다 갔다 보시는 분. 그분은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복지 혜택을 연결시키 줬어야 됐는데 그분하고 대화 자체가 주민번호든 뭐 이름을 알아도 응해주시지 않고 자제분 그런 거 하려면 자제분 또 개인정보 동의도 이거해야 되는데 자제분 연락처만 알면은 어떻게 이야기해가 하면 나오시라 엄마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홍차 방치시켜 주냐 뭐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. 상태를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면은 그래도 가족이 돌봄이 좀 필요하신 분 있어요. 그런데 그분이 자제분들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못한 그런 게 좀 아쉽죠 사실은. 저는 그래 지난번 간담회 때 건의사항은 이거 한시에 끝낸 느낌이 아니고 홍보를 이래 돈들이 했으면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죠. 우리 정 안 되면 이동상담실을 운영해가지고 몇째 주 무슨 요일 날은 그게 가면은 행정기관 관계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어떤 그 창구가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선뜻 시청이나 동사무소 하기는 힘들 거예요. 그런데 그런 이제 부담이 적은 공간에 있으면은 그래도 혼자 안 오고 두 분 손잡고 같이 오신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아서 신청하시는 분보다 몰라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을 한두 분 더 할 수 있는데 요새 우리 복지는 아는 사람을 찾아먹고 모르는 사람은 못 찾아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제 그곳을 방문하고 조사하면서 이분들의 경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이 열악하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이제 소통이 안 되는 분들도 그 중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이웃들이 관심과 또 그런 배려 그런 거에 눈을 뜨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저는 그래 한 달 동안 해보니까는 찾아오신 분이 전부 다 자책감을 가지고 찾아오세요. 그러니까 내가 특히 이리 살아봤는데 남한테 손을 벌리면 되겠냐 이런 자책감을 가지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고 떳떳하게 내가 이 복지 혜택을 받고 싶다 떳떳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나 그렇게 돼야 되지 괜히 자꾸 속으로 술을 들이가지고 남한테 나서기 하고 자꾸 어디 숨을 가고 이러시는데 당당한 권리니까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 필요하고 또 주변에서도 자꾸 그런 사람은 이타가지고 보지 말고 좀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나 싶습니다.